안녕하십니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통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왜 간통죄가 없어졌냐, 너무 남성을 위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길래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다시 또 간통죄가 생길 것 같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형법제 24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이기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4차례에 걸쳐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하였는데요. 간통은 윤리적 비난 대상일 뿐 죄가 아니다. 간통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와의 애정이 깨진 다음에도 결혼 생활을 이토록 강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주장이 다수 의견이 된 2015년도 2월 26일에는 재판관 9명 중에서 위원 7명, 합헌 2명으로 형법제 241조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간통은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10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간통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간통죄는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의 핏줄이라는 부계 혈통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었으므로 간통한 아내와 그 상간남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양성평등이 고양이 되면서 간통죄는 폐지냐 아니면 남녀 쌍별, 즉 그 남편의 간통 행위도 처벌하는 것이냐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점차 그 폐지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형법대전에서도 유부녀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 그와 상관한 사람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도에 제정된 조선 형사령에서는 유부녀와 그 상관한 그런 상간자에 대한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었죠. 그때는 유부남과 상간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오로지 간통한 유부녀만, 즉 아내만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30여 년간 그 부인만의 간통만을 문제 삼던 간통법은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어서 1953년도에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 간통한 남녀 모두 같은 처벌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남녀 평등 처벌 원칙에 따라 1벌죄에서 쌍벌죄로 바뀐 것입니다. 자, 아래에서는 이제 간통죄가 위헌 판단을 받은 많은 이유 중에 이 법이 여성의 보호나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간통죄는 일부 일처제 및 가정 질서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간통죄가 보호하자고 하는 법익이 일부 일처제의 터잡은 혼인제도임은 당연하죠. 그러나 일단 간통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혼인생활 유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당시 또 우리 형법상 간통죄는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한다는 친고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간통죄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라야만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권을 발동함으로써, 즉 고소를 함으로써 기존의 가정은 이미 파탄을 맞게 되고, 설사 나중에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 감정이 원상태로 회복되기는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더 이상 혼인제도 내지 가정질서의 보호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위원 논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그 형벌을 얼마 받는다, 그것이 실형이든 아니면 집행유예든, 그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파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그 고소를 자신을 고소한 배우자와 재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자녀들의 상처도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원만한 가정 질서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는 간통 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의심하거나 또는 확신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밀한 뒷조사와 증거 수집 행위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불신이 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간통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혼인제도를 보호한다는 것은 일반 배우자가 간통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만일 내가 간통을 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통 행위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심리적 사전 억제 수단이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그 간통죄라는 법률 조항이 일부 일처제의 혼인제도와
가정 질서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거나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통죄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또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 빈약하다는 것이 그 위원 의견이 놓은 겁니다. 민법에 의하더라도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부정한 행위, 즉 간통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그러므로 일반 배우자가 간통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당연히 지죠.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 위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말 안 좋다, 나쁘다, 부도덕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부도덕하죠. 그러나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사법상의 책임 이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실 의무는, 성적 성실 의무는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그 배우자의 애정과 신의에 의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거지,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논거가 있습니다. 불효를 형벌로 다스려가지고 효도를 강요할 때 그 효도는 이미 참 의미의 효도가 아닌 것과 같이 형벌로서 강요될 정절은 이미 정절이 아닌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또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였죠. 그리고 간통행위는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재가 그 남성들로 하여금 간통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심리적 억제작용을 하였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합니다. 나아가 여성 배우자가 그 남성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취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 남성 배우자로부터 쉽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이러한 간통죄 이와 같은 존재 이유를 상당 부분 상실하도록 하였는데요. 우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여성의 생활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적 약자라는 전제가 모든 부부에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간통을 했어요라고 고소하는 사람의 절반은 남자였습니다. 즉 여성 배우자도 간통죄의 가해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1990년도 1월 13일에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남성에게만 부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이 개정되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부여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도 남녀 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즉 민법상 처음 여성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이 돼서 이혼 후의 생활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부부가 이혼할 시에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청구 등으로 자녀의 양육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아직 남성 배우자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간통죄의 존재가 여성 배우자를 반드시 보호한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 측의 논거입니다. 우선 간통죄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경제적 및 생활 능력이 없는 여성 배우자는 오히려 고소를 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간통죄 사건에서 남성 고소인과 여성 고소인의 수에 거의 다 동일하였는데요. 간통 행위의 빈도수에서는 남녀 간의 형평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고려하다 보면은 간통죄가 실제로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파행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간통죄의 존재가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남성이 간통행위를 하면은 그 상대방도 여성이었죠. 그 여성도 똑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법이 반드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위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지 못할 뿐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당연히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지급이나 이혼의 책임을 당연히 부담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7천겁의 인연으로 부부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만이 가정을 지키는 보루로 남게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결혼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를 하고 부부간에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더 하고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